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또 다른 배 침몰에서도 살아남았다면 그건 운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겁니까? 원자포탄이 터지는 순간 폭발의 영향권 안에 있던 사람이 사흘 뒤 두 번째 원자폭탄이 터지는 도시에 살아남아 있었다면요. 벼락을 7번 맞고도 살아있는 남자, 원숭이한테 물려 정치적 격변의 도화선이 된 왕,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적국의 포로가 된 로마 황제까지.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역사 자체가 만들어낸 아이러니입니다. 확률적으로는 거의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이상하리만치 한 사람에게만 몰려든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불운의 기록들을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로이 설리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국립공원 경비원이었던 이 남자는 살면서 벼락을 7번 맞았습니다. 1942년부터 1977년까지 무려 35년에 걸쳐 하늘은 이 한 사람만 집요하게 겨냥했습니다. 벼락은 하늘에서 한 번 떨어지는 재난이지만 설리반에게는 삶 전체를 따라다니는 패턴이었습니다. 첫 번째 벼락에는 발톱이 뽑혔고, 두 번째에는 눈썹이 타버렸으며, 세 번째엔 어깨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번째에는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고, 다섯 번째에는 발에 화상을 입었으며, 여섯 번째에는 손목을 다쳤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두세 번째에서 이미 직업을 포기하고 집안에서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설리반은 매번 치료를 받고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연 속에서 사람들을 지키는 경비원이 정작 자연에게 가장 많이 공격받는 사람이 된 아이러니였습니다. 1977년 낚시를 즐기던 중 7번째 벼락이 그를 덮쳤고 그는 또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이 여러 번 비켜간 사람이었습니다. 기네스북은 그를 인류 역사상 벼락을 가장 많이 맞은 사람으로 공식 등재했고 살아있는 피레침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는 것만 봐도 차 안에 몸을 숨겨야 했고 먹구름이 보이는 순간은 그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숲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공격해도 죽이지 못한 이 남자는 결국 벼락이 아닌 다른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그 생존은 축복보다 기록이 됐습니다. 다음은 바이올렛 제소비입니다. 이 여성은 승무원이었는데 그녀가 겪은 불운은 단순히 한 번 사고 선박에 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피코 충돌, 타이타닉 침몰, 브리타닉 침몰, 이 세 번의 해상 재난을 모두 직접 겪은 승무원이었던 겁니다. 1911년 그녀는 올림피코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영국 해군 함선과의 충돌 사고를 겪었습니다. 배는 가라앉지 않았고 제소는 무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기억할 사고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912년 4월 그녀는 타이타닉에 탑승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침몰의 밤, 빙산과 충돌한 그 배 위에 그녀가 있었던 겁니다. 제소는 구명보트에 몸을 실어 영하의 북대서양 위에서 구조선이 올 때까지 버텨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극적인 인생인데 그녀는 1916년 다시 간호사로 복무하며 브리타닉호에 올랐습니다. 두 번의 재난 이후에도 다시 배에 오른 겁니다. 타이타닉의 자매선이었던 브리타닉은 에게해에서 폭발하며 침몰했고 탈출 과정에서 구명보트가 배의 추진기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송은 바다로 직접 뛰어내렸고 수중에서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서도 헤엄쳐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검진을 받았을 때 두개골 골절 흔적이 발견됐는데 그녀는 그게 브리타닉 침몰 때 생긴 것인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나온 겁니다. 제소의 이야기는 공포보다 집요한 생존력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비극을 3번 통과하고도 걸어나온 생존자였습니다. 이후 평범한 노후를 보내다 1971년 8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야마구치 스토무입니다. 1945년 8월 초 그는 미쓰비시 소속 엔지니어로 히로시마에 출장을 나와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업무를 마치고 고향인 나가사키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8월 6일 아침 히로시마 상공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야마구치는 폭발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열기와 충격파에 심각한 화상과 부상을 입으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고막이 터지고 피부가 타들어갔지만 의식은 있었고 그는 폐허 속에서 하룻밤을 버티다 기어코 나가사키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열차 안의 다른 승객들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이 남자를 보고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원자폭탄이라는 개념 자체를 일반인이 알 리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나가사키에 도착한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출근을 강행했고 히로시마 폭격으로부터 3일 뒤인
8월 9일 오전 상관 앞에서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폭탄으로 도시 전체가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는데 상관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가사키 상공에서 두 번째 원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야마구치는 또다시 폭발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또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 세계의 끝을 보고도 살아있었고 두 번째 끝도 통과했습니다. 담담하게 서술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담담하게 쓸수록 오히려 더 무겁게 읽히는 기록입니다. 일본 정부는 2009년에야 그를 공식적으로 이중 피폭자로 인정했고 그는 그해 이미 93세였습니다. 야마구치는 이후 평생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고 2010년 1월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건 운이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비극을 두 번 통과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네 번째는 결이 조금 다른 불운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1세의 이야기인데 이 경우는 사건의 황당함과 그 이후의 파장이 핵심입니다. 알렉산드로스 1세는 20세기 초 그리스의 왕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스가 영토 확장을 꾀하던 격변의 시기에 국가수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방향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기였고 젊고 중요한 위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 10월 어느 오후 그는 왕궁 정원을 산책하다 반려 원숭이와 다른 원숭이 사이에 싸움이 붙는 걸 목격했고 말리려다 원숭이에게 손가락과 다리를 물렸습니다. 아주 작은 상처였고 왕도 주변 신하들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 뒤에 따라온 결과였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였기에 간염이 폐혈증으로 빠르게 악화됐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알렉산드로스 1세는 사망했습니다. 나이 27세였습니다. 한 번의 물림이 한 왕을 죽였고 한 왕의 죽음은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왕위 계승 혼란이 이어졌고 그로 인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그리스는 터키와의 전쟁에서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고향을 잃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역사는 때때로 가장 사소한 순간에 가장 큰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마지막은 역대급입니다.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최후는 불운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서기 260년 발레리아누스는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에서 에데사 인근에 포위됐습니다. 로마군은 전염병과 보급 부족으로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였고 발레리아누스는 직접 협상 자리에 나섰습니다. 황제가 직접 나서면 해결되리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페르시아의 샤프루 1세에게 생포됐습니다. 로마 역사상 살아있는 황제가 적에게 직접 사로잡힌 건 이때가 처음이었고 로마 시민들은 이 소식을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제가 포로가 된다는 건 로마의 세계관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으니까요. 페르시아 측이 남긴 암각화에는 샤프루 1세가 말에 오를 때 발레리아누스가 땅에 엎드려 발판이 되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상 최강 제국의 황제가 정복자의 발판이 된 장면을 페르시아는 돌에 영구적으로 새겨버린 겁니다. 일부 고대 기록에는 그가 죽은 뒤 가죽이 벗겨져 신전에 전시됐다는 내용도 전해지는데 이 세부 내용은 역사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전승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국의 정점에 있던 황제가 이민족의 땅에서 포로로 생을 마쳤다는 사실 자체는 역사적으로 확실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권력도, 용기도, 명예도 불운 앞에서는 절대적인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가장 높을 때도 가장 낮은 순간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걸 발레리아누스의 삶이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다섯 사람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하나 꺼내자면 운은 지위도 노력도 선량함도 전혀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비원이든 승무원이든 엔지니어든 왕이든 황제든 불운 앞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한 사람에게 상식밖에 불운을 몰아줍니다. 그리고 그 불운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남습니다. 오늘 하루 별탈 없이 마쳤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좋은 하루였던 겁니다.